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조용호 교수입니다. 야, 긍정 에너지를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정신 차리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훈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훈입니다. 예, 박세영 코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예, 아름다운 계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싱해요, 그죠? 네. 바깥에 나가면 뭐 에너지가 뭐 넘칩니다. 네. 우리가 멘탈 코칭을 할 때 매번 참가자들하고 이 멘탈 상태 체크를 하잖아요. 일에 대한 의욕은 몇 점이냐, 삶의 행복감은 몇 점이냐, 몸 컨디션은 몇 점이냐, 이걸 10점 만점으로 하는데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보고 가자고요. 네. 예, 일에 대한 의욕, 삶의 행복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몸 컨디션, 이 10점 만점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두 분 하셨죠, 그죠? 박시영 코치님은 몇 점 나오셨어요? 예, 저는 지금 일에 대한 의욕은 9점, 음, 삶의 행복감은 8.5점. 8.5. 네, 8.5이고요. 그리고 지금 몸 컨디션은 네, 6점입니다. 그렇게 나오셨고. 곽훈 코치님 몇 점 나오셨어요? 저도 일에 대한 의욕은 9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삶의 행복감은 한 6점 되는 것 같고요. 예. 몸의 컨디션은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몸 컨디션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네네. 예. 근데 두 분 다 이제 의욕은 높으시네요, 그죠? 저는 어제 새벽 2시 반에 잤습니다. 2시 반에 잤다는 게 이제 컨디션에 영향을 좀 줬을 거고. 예, 많이 줬어. 일의 의욕은 높으신 거네. 예, 일의 의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늦게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오늘 녹화를 위해서 빨리 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잠이 들었다 5시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랬더니 지금 몸이 조금 찌뿌둥한데 스트레칭 하면서 예,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도 일에 대한 의욕은 한 9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삶의 행복감은 두 분보다 좀 높이 한 9점 저도 그 정도 주고 몸 컨디션 한 7점 정도 주고 싶어요. 몸 컨디션은 우리 기대 수준이 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10점으로 만들면 좋지만 그것도 무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잡아가지고 1점만 높이자 뭐 이러잖아요. 그 박시영 코치님은 이제 1점을 높인다 그러면 뭘 높이고 저는 싶어요? 지금 몸 컨디션을 1점 높이고 싶습니다. 몸 컨디션이 6점이었는데 네, 7점으로. 7점으로. 네. 곽훈 코치님은 뭐를 1점 높이고 싶으세요? 저도 몸 컨디션을 좀 높이고 싶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일의 의욕보다는 음.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하고 싶은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 그 무슨 몸 컨디션을 1점만 높인다면 뭘 할 수 있죠? 박시영 코치님. 예, 저는 아까 스트레칭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트레칭을 하면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스트레칭과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 잔 하시면 또 행복감도 높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자, 곽훈 코치님은 일단은 몸 컨디션을 높이려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싶고요. 스트레칭 이런 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침 맞고 나서 저녁 때 소고기 먹고 싶어요. 침 맞고 나서 그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그 일에 대한 의욕과 관련해서 아까 어떤 뭐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그러셨나요? 네네. 어떤 최근에 그 AI가 발전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AI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어플들이 대단히 많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누구랑 싸워서 화가 났어. 네. 그럼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AI한테 물어보면 물어봐. AI가 착착착 대답을 해줘요.
글을 좋은 긁어다가 세상이다.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앱에다가 AI에다 또 집어넣으면 동영상까지 AI로. 동영상까지 쫙 해가지고 소리까지 나레이션까지 입혀요. 해가지고 쫙 만들어져요. 야. 그래서 많이들 요즘에 갑자기 그 음. 동영상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야. 그게 AI의 힘에 의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기술을 몰라서 좀 두려웠는데 컨텐츠나 생각만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야. 저도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교수님은 너무 아이고. 다양한 야,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해야 것 될 게 왜 이렇게 같은데요. 많은 거야 이거? 네. 그 이제 이래서 우리가 멘탈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죠? 이런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소고기도 드시고 또 그런 것도 뭐 AI도 이용하고 할 수도 있지만, 좋은 분과 대화를 나누고 강연을 들으면 우리 또 멘탈이 또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최완성 우리 화가님 모시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청취자분들이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시고 야, 뭐 질문들이 우리한테 막 왔어요. 그리고 꼭 한 번 더 모시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모셨는데 그분 모시고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 우리가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생각나는 게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예, 저는 사랑을 미루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았었어요. 사랑을 미루지 않는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많이 베푸는 달이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해야지 늘 이제 삶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데 이 최완성 화백님은 정말 미완성이 아니고 완성이잖아요. 완성이야. 예. 태어날 때부터 완성이야. 그래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그 활동들을 할 때 개인 독단으로 하지 않고 함께 하면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와 음악과 그리고 이런 삶에서 여유를 특히 현대인에게 제일 지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여유이잖아요. 여유. 예, 바쁘게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정작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화백님은 정말 미래 인재에 필요한 통섭을 잘 하고 가시는 걸 보면서 저도 저의 삶을 조금씩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삶은 좀 느리게 네. 라르고로 그러면 이제 사랑은 미루지 않고. 네. 예, 곽훈 코치님은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인터뷰 할 때 삼성전자 다니시면서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회전문 딱 이제 퇴근하면 회전문 딱 나오고 나면 내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가셔서 뭐 그림도 그리시고 여러 가지 뭐 음악 들으시고 하셨을 텐데 색깔 이야기도 하셨고요. 나는 보라색인 것 같다. 그래서 레드와 파란색 감성과 이성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셨고 원하는 삶을 좀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 관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게 참 인상이 깊습니다. 자신을 이제 찾는 삶,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인데 자신이 뭐냐 하니까 그 색깔로 네. 역시 화가답게 보라색이라고 했던 거 보라색. 예, 보라색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합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란색은 이성적인 거고 네. 빨간색은 이제 감성적인 네. 거고 그 누구한테나 빨간색도 그렇죠. 예, 물 스펙트럼이 네. 물 세색에 농도에 따라서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해전문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해전문. 해전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전문이라는 게 도는 거잖아. 싹 돌면 세상이 바뀌는 거지. 네. 그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해전문 통과해서 나와도 회사의 그런 힘듦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그냥 끌고 가.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번 인생은 틀렸어.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화백님은 그런 걸 좀 딱 단절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렇게 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으로 딱 전환하시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전환하기도 하고. 네. 네. 또 다른 건 어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음 다스리기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그래요. 그 마음 다스리기 좀 운만 때우고 깊이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누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하시는지 좀 팁을 얻고 싶고, 예,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삶 속으로 정말 자기의 삶을 잘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52세 때 이제 회사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전에 회사 생활했을 때 이제 삶이 있고 예, 또 회사를 나오셔서 화가로서 사는 삶이 있고 예. 이제 이때나 저때나 마음 다스리기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때 화가님의 특징이 삼성에 다니시면서도 작가로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다라고 하는 최고의 기업에서 자기 자신의 부캐를 키우고 어떻게 그것들을 잘 조절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음. 부캐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농땡이 친다. 회사 내부에서 볼 때는 회사 업무에 저 할 거면 회사 업무에 몰입하지. 뭐 이런 좀 오해 아닌 그렇죠. 오해 그 시기 질투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네, 잃지 않고 꾸준히 해오신 게 그것도 놀랍습니다.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 듣고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서 근무를 잘한다는 거, 일을 잘한다는 게 일만 잘해서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렇죠. 오히려 뭐 일하는 틈틈이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것을 함으로써 자기 멘탈을 좀 빵빵하게 하고 일에서 좀 더 집중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죠? 네. 오늘 그 뵈면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봐야겠네요, 네. 그죠? 직장인들을 위한 멘탈 관리, 직장인들을 위한 멘탈 관리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직장을 뭐 탈출해서 나와라 이렇게만 말할 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네, 그럴 수는 없죠. 예. 잘 조화롭게 잘 조화롭게. 멀티. 네. 예, 최한성 화가님 다시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방송사상 이렇게 한번 출연했는데 네. 바로 다음번에 재출연 섭외한 분은 처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도 보면 무대에서 모든 공연이 끝나고 진짜 무대는 앵콜곡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 했을 때 그 느낌이 지금 저에게도 펼쳐지는가 해가지고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한성 화가님의 앵콜 인터뷰 네. 지금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는데요. 이게 뭐 사전에 질문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대본도 네.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 얘기나 우리 두 분 그 공동 참여자들이 진행자들이 좀 질문하실 거고요. 네네. 대답도 그냥 아무 얘기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먼저 질문 박훈 코치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그 삼성전자 다니실 때 네. 25년간 다니셨으니까 그때 당시 기업 문화로 이렇게 보면 정말 타이트하고 관리의 삼성 이런 용어가 나왔었으니까 맞습니다. 많은 네.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네네. 가장 힘들었던 일 좀 에피소드하고 그때 내 마음 관리, 몸 관리 뭐 이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게 했던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직장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실 그때 뭐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을 당시는 사실 야근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야근. 그리고 저는 아. 이제 본사에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야근이 많았고요. 그 야근은 뭐 이렇게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잔업 시간을 넘어서 새벽 시간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 경영진을 위한 그 가장 큰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주관하는 실무자로서 새벽까지 이제 그 일을 처리하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뭐 힘도 들었고 부담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철저하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파일링 돼서 회의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업무를 마치고 항상 모범 택시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임원들과 함께 저희 집을 지나서 또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항상 그 택시를 타고 그 한강대교를 지나가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옛날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요. 예전에는 이런 용어 있었거든요. 음. 이제 퇴근하면서 뭐 11시, 12시, 1시면 이렇게 퇴근하면서 집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집에 담시 그렇죠. 집이 잘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옷만 갈아입고 그냥 눈 한두 시간 붙이고 그냥 나오는 네, 거라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 생각도 떠오르시니까 네. 또 울컥하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당시에 그랬죠. 삼성맨들은 거의 뭐 독립투사다. 네. 그래서 새벽에 왔다가 새벽에 또 출근하고 이렇게 항상 야간에만 네. 행동하는. 여하튼 이제 그런 그 근무의 어떤 강도로 인해서 좀 이제 아무래도 그게 가장 압박감이 있었고 네. 또 그걸로 인한 이제 데미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하여튼 정말 업무적으로 이제 그런 정신적으로는 가장 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해내고 나면 그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사실은 이제 좋은 결과로 항상 왔었기 때문에 힘든 만큼 보람과 그 다음에 그 성취감이 예, 생기니까. 성취감이 예, 네. 정말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때- 통해서 또 많이 성장도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저도 이제 회사 컨설팅을 이제 많이 네,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면은 위로를 또 해줘요. 근데 네. 위로를 어떻게 하냐면 저녁 회식이라고 네, 네, 네. 술을 잔뜩 먹여. 네, 2차, 네. 3차까지.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 네. 위로가 또 스트레스가 되는 맞아요. 거야. 그래서 예. 계속 야근에다가 술에다가 네. 야근에다 술에다가 예. 최한선 씨는 그때 맞습니다. 술을 안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아, 그랬었나? 술을 안 한 건 아니고 즐기하진 않았지만 해야 될 자리에서는 먹었어요. 어. 왜냐하면 그건 정신적인 정말 멘탈과의 싸움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도 또 안 하면 또 약하다고. 그렇죠. 예전에는 삼성에서는 그랬죠. 무조건 마셔야 예, 되는. 그때는 또 이게 저쪽서부터 이제 이 뭐라 그러냐 예, 폭탄주가 폭탄주로 있었고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다다다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네. 빠질 수도 없고.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 예방 관리를 이제 했었죠. 여하튼 술은 일과 비례해요. 승진과도 비례해요. 네. 술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이렇게 그때 돼 그런 있어요. 인식이 좀 있었죠. 예, 일 못하는 사람은 알고 보니 술도 못하네. 놀지도 못하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삼박자가 일과 유흥과 그다음에 업무 이 삼박자가 잘 돌아가야 결국은 승진도 잘 되고 출장도 많이 나가고 네. 예,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튼 저는 술은 그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자리에서 항상 술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많이 먹었을 때는 정말 3차까지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정말 임원들을 많이 모시고 또 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새벽 시간 정말 그 당시는 회식을 하면 한 3차까지는 기본적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저희가 임원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제 수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저기 뭐죠? 대리. 대리 운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섭외해서 뭐 반포, 강남, 뭐 일산, 고향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다 뒷정리까지 네. 예, 하고 저는 이제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뭐 또 집에 와가지고 관리소 아저씨가 저를 체크해가지고 등 떠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던 기억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그 그런- 밤의 문화. 그런 와중에서도 네. 최한성 씨는 좀 조금 색다른 삶을 살았다고 이제 칭찬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연봉 협상할 때 네. 모범사원으로 뭐 칭찬까지 받았어요. 모범사원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게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연봉에서의 큰 어떤 뭐 이렇게 상승치는 없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거는 저희 상사께서 그때는 이제 전무님이셨는데요. 항상 이제 연봉을 계약하고 연봉서를 이제 나누어 줄 때 저에게 특별히 이제 전 우리 팀원들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차장이었었는데 우리 최 차장처럼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삶의 좋은 관심 분야를 찾아서 꼭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워라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를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그 연봉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때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조금은 더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좀 신선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일이 최고였었고 그쵸. 연봉이 최고였지. 뭐 그냥 정성적으로 뭐 좀 뭐 관심 분야에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큰 대수는 아니었거든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선구자셨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요즘. 했길래 그 칭찬 그런 얘기를 해줬을까요? 예, 저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한참 인터넷이 이제 막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때는 주식 시장이 정말 화랑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모든 우리 제 주변의 동료 친구들 다 인터넷 통해서 막 그거 열심히 주고받으면서 뭐 오늘 얼마를 했다는 둥 아주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2003년도에 제 삶에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 출장을 갔었을 때 마지막 날 오후 타임이 좀 비었었어요. 비행기가 저녁 타임이어가지고 오전 타임에 그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호 뮤지엄에 가게 됐답니다. 고호 뮤지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고호의 그림 명작을 보고 정말 제 작품에 대한 새로운 그 예술 와.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영감을 얻게 됐어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할까요? 네. 그 전까지는 아마추어로 그냥 즐기는 정도였는데 고흐의 작품 세계를 접하고 보면서 인간과 자연, 사실 고흐는 이제 그 밀레를 통해서 자기 작품의 그 완성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그 일상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그 삶의 흔적을 작품으로 많이 남겨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고흐 작품을 통해서 정말 그 영혼을 다해서 자신의 그 화업을 이어간 그 삶을 보고 나도 좀 더 진중하고 예술을 좀 더 의미 있게 내가 대해야 되겠구나. 그냥 어떤 악세사리 같이 뭐 띄었다 붙였다 이게 아니고 좀 더 프로답게 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고흐를 제 화합의 모델로 제가 삼고 그러셨구나. 그때가 2003년도 했습니다. 2003년. 그러면 예.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가 이제 한 40대 초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제가 점심시간마다 회사에 있는 우리 미술 동호회가 있었어요. 네. 제가 미술 동호회 활동을 했거든요. 예. 아클이라고 하는 아클. 아트서클 줄여서 아트서클. 아클 삼성전자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점심 때마다 그곳에 가서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고흐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주식할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피곤하니까 잠도 많이 자요. 그렇죠. 엎드려서 그렇죠. 자기도 하고 뭐 휴게실 가서 자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림을 그렸답니다. 붓을 잡았어요. 캠퍼스 2절 앞에서 그 대신 큰 걸 못하고 작은 소품 중심으로 했어요. 그렇겠네요. 짧은 시간이니까. 예, 점심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활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작품 활동을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많이 했었던 자투리 것 시간. 같아요. 네. 예.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또 글로벌 ERP 업무를 담당했을 때 전사적인 자원 관리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전산 자원 관리, ERP요? ERP 전 글로벌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경영 관리를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그거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당직을 서요 본사에서. 제가 당직 사령관으로 이제 근무를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 일을 하면 퇴근을 못 하고 그 야간 근무를 이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예. 와. 새벽 시간이 돼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문제가 오면 바로바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객이 이제 그런 상황에 대응을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뒤에서 조금 여유 있기는 있었지만은 새벽 시간에 제가 그 이제 막 이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그 새벽 여명의 분위기가 막 광교산도 저 멀리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도 제가 화첩을 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당직이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래서 그 순간에도 저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제 생각의 표현들을 저는 항상 시각적인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겼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느 직장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나의 몸과 마음 관리에 활용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전의 매력이죠. 음. 예, 일은 정말 눈으로 보여야 되고 뭐 그냥 아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데 예술은 일단 나 혼자의 힘으로 나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에게 몰입할 수 있는 자기 멘탈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이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과의 관계가 많은데 네, 그때는 이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네네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술 활동을 한다 이런 네. 얘기네. 네, 그래서 그거가 저는 제 그림을 그릴 때 붓을 잡을 때는 이제 실제 성과물로 마지막 작품화가 되지만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그 작품을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고 내 주변에는 예를 들면은 화분의 그 사무실 안에는 많은 화초들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네. 아주 그 근무 환경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린 오피스 뭐 여러 가지 그런 컨셉으로 많이 관리를 해요. 예. 꽃들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꽃이 피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저는 가서 항상 향기를 맡습니다. 네. 이 얘는 어떤 향기일까? 그러면 항상 손을 이렇게 하면서 향기를 맡고 꽃을 관찰하고 꽃술, 꽃받침, 꽃을 피워내는 힘을 꽃심이라고 그래요. 네. 예, 제가 고향이 전주지만은 그 꽃심의 고향 전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꽃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꽃을 피워내는 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상 속에서 저는 항상 그림과 함께 제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투 트랙이죠. 투 트랙이요. 예.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그 삼성에서의 그런 치열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 이제 농담으로 영혼팔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모든 혼을 다 담아야 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특별한 비결은 사실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제 일상의 루틴이 그런 것 같아요. 루틴으로. 예. 그래서 그 별도의 감정, 별도의 공간, 별도의 시간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제가 창의적인 기획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획을 했을 때 업무 연락을 우리 사업부에게 어떤 숙제를 낼 때 어떻게 하면은 그걸 받았을 때 사업부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되묻지 않고 A라는 일을 통해서 B라는 어떤 결과물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게끔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그런 감성적인 표현을 넣는 것 이것도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딱한 표현이 아니고 부드러우면서도 이런 일을 나한테 언제까지 납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전화가 오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디테일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과 현장 입장에서 업무를 내용도 정리하고 보기 쉽게 엑기스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업무 연락을 뿌리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또 숙제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또 일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점심을 먹고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한 3시쯤에 루즈한 타임이에요. 커피 타임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때 딱 업무 연락을 띄우는 겁니다. 5시에는 퇴근이거든요. 그러면은 딱 받았을 때 이건 해야 되는 거네. 그렇게 가볍게 현장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접수를 하고 그렇게 부담을 덜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현업에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파트너십을 친근하고 또 항상 소통을 잘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도 잘 항상 생각을 해가면서 저는 일을 풀어나가니까 저는 특별하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아니, 이성과 감성. 그 이제 경영혁신 또 신경영 팀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최한성 씨가 제일 좀 부드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부드럽고 이제 예. 여유가 있고 좀 친근하게 네. 대해주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본성이 그렇거니 예. 또 전주 양반이라 그러신가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수수께끼가 좀 풀리네요. 저번에 네. 이야기하셨던 그 색깔, 음. 네. 파란색과 빨간색 그렇죠. 조화가 되게 조화가 네. 잘 돼 발라서 있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 음.
그냥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이런 거니까 개인 나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은 짜투리 시간을 자투 시간을 이용하고 잘 이용하셨고 그다음에 함께 할 조직을 구성해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또 함께 하셨고 그러다음에 또 환경 뭐 환경도 좀 조성을 좀 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작은 관찰을 네.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요 일련의 활동을 마음 관리다는 생각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때 사실은 제가 맡았던 업무가 이제 corporate identity,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말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들이 공통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 쉐어드 밸류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부각이 되었던 타임이었었어요. 제가 신경영 네네. 그 로고도 바꾸고 할 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삼성전자가 아주 선두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이제 기업 문화 정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수많은 우리 한국 경영계의 거목들이 있으셨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전문적이고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조용호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협업을 했답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 기업 문화를 않아도 정립을 궁금했었어요. 했어요. 찬성화백이 착하시잖아요. 아니 네네. 지난 시간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교수님하고 그러셨구나. 어떤 관계신지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 조 여기에 교수님은 정말 유연하시면서도 전문적인 역량은 뭐 말할 것도 없으시고요. 정말 이번에 제가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에 이렇게 또 진행하시는 걸 난 소식 들었을 때도 네. 정말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야. 네. 우리 조 교수님이라면. 네. 아, 그러면 그때 삼성에서 2년으로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기업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성적인 그 멘탈, 네. 임직원들의 의식 관리, 전 세계에 10만 명이 넘는 삼성의 임직원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게 이제 기업 문화의 핵심입니다. 기업의 뿌리.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전문 우리 용역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셨군요. 우리 조용호 교수님 아주대학교 그 스태프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하고 기업의 현장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삼성전자가 21세기에 정말 초인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립을 했는데 이제 뭐 같이 하셨군요. 네, 그때 이제 최종 결과물은 스마트 앤 소프트까지 해서 론칭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하실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그렇죠. 계열사 팀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해야죠. 그때 네. 이제 감성적인 네. 이런 요소를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좀 흔쾌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감성적인 요소가 이런 기업 문화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이성적인 부분의 어프로치도 필요하지만 감성 부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임직원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로 움직일까. 임직원들은 지금 뭐 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맡겨진 일 하는 거에도 바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뭐 이런 의식을 그렇죠. 갖자고 막 이렇게 귀찮게 하니 일 좀 하게 놔둬 뭐 이러거든요. 현업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기업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그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방향도 더 중요하다. 네.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그다음에 그 뿌리와 그런 그 베이직의 체계를 네.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 아주 많은 식견을 얻고 그리고 오늘날의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은 바로 그때 기업 문화의 근간이 이야.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때 배웠고 그건 맞는 그때 말이에요. 함께했던 네, 네. 그때 함께했던 많은 그 순간의 회의와 토론과 그 많은 그 현장과의 그런 VOC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저도 많이 발전과 성장이 되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구나. 멘탈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하고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예, 바뀐다.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개의 트랙인데 두 개 음. 축인데 하나는 업무 관리, 업무 일과 관리. 관련된 거, 하나는 이제 자기 감성 마음 관리 감정 또는 감정 관리 이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네, 된다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도 그런데 조직도 그렇고 예. 개인도, 개인도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80년대 후반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네. 80년대 이제 후반이었어요. 후반인데
삼성이 특별히 이제 경영혁신, 사무혁신 그때는 네, 사무혁신이라는 말을 맞습니다. 많이 처음 썼거든요. 시작은 사무혁신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키워드는 이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합리한 요소를 네네네. 제거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일지향적으로 그때 이제 이렇게 관리의 삼성이라는 했는데 용어가 네,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을 쭉 관리해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표들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아.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 그때 이제 고민할 짜도 때 물이 안 나와. 공부를 해보고 또 막 나오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게 심리 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업 문화, 조직 문화 이런 컨셉이 80년대 후반에 막 도입이 될 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전문가가 누구냐? 그 당시에 전문가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대가 이제 삼성전자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팀이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한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심리학 교수님하고 팀을 짜서 네, 네. 우리 대학원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쪽에 사무혁신팀하고 예, 같이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 사무혁신팀들은 요 심리 쪽에 약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은 요 합리화에 약하고 네네. 네. 서로 작업을 하면서 너무 서로 재밌게 배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삼성전자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요. 전부 다 대학원들 졸업한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당연히 대학원들을 마쳤겠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고졸인 거예요. 그랬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대졸자 우리 최한성 씨 예. 비롯해서 몇 분 안 되고 예. 대부분이 고졸인데 아무래도 사업장 중심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제조 예능이 깜짝 놀란 많고. 거예요. 네, 네. 원래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을 발탁해서 그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네. 사람을 키웠다는 것을 거기서 바로 실감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93년도에 신경이 터진 거죠. 네. 그 사무혁신팀이 신경영 팀으로 바뀌게 네. 됐고 맞습니다. 제가 신경영 자문을 또 예, 한 10년을 오랜 했죠. 기간 예. 하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아까 사무 혁신 그때는 사무 개선이 정확한 표현이었고요. 예. 네, 사무개선. 작은 변화, 불합리 요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무 개선 쪽에 가장 세계적인 이제 권위 쪽은 일본 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쪽에 사무 개선 전담 컨설팅 업체가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가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그런 또 이제 컨설팅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카이젠이라고 하는 개선 맞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작은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거기에는 의식 변화부터 그다음에 전체적인 회사의 프로세스 변화, 전략적인 변화에서 3P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덕트, 프로세스, 퍼스넬 그렇게 3P 혁신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신경영의 핵심 모체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 주세요. 프로덕트, 프로덕트, 프로세스, 퍼스넬. 그러니까 퍼스널. 어떠한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잡아야 될 거가 프로덕트예요. 네. 화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빠른 시기에 고객이 원하는 딜리버리에 맞출까 이게 프로세스예요. 네. 그러한 프로세스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이게 이제 임직원들이죠. 네. 맨파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합체 3P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음.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네. 이제 기업 문화로서 그러면 삼성 조직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네. 이거를 개인한테 접목을 충분히 가능하죠. 해도 음. 3P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조직의 프로세스를 사무 개선으로 이제 하다가 사람 퍼스넬 또 피플 사람 쪽으로 이제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경이 탁 쳐지면서 전 그룹 차원의 이제 의식혁명 작업이 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3P가 그 개인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각 개개인도 내가 어떠한 분야에 자기가 맡은 그 각각의 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많이 쓰는 말이 R&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Role and and Responsibility. 그래서 그 화트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개념이 자신의 롤이죠. 개인으로 말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프로세스고 그 일은 모든 게 다 B2B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팀워크 안에서도 내가 A를 끝냈으면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B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네. 고객의 파트너십 개념인 거죠. 네. 이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역량과 또 그런 고객과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야, 이거 굉장히 큰 얘기를 우리가 좀 했네요, 그죠? 네. 노래 한 곡 하고 다음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석 씨 옛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네, 나고 네, 울컥한 정말. 순간도 있고. 네. 그것이 네. 결국 뿌리가 돼서 오늘의 네. 완성시가 완성된 거잖아. 네, 완성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는 미완성입니다. 예. 저 화가로서의 이제 오늘의 삶, 네네. 최근의 삶을 들여다볼 때 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를 친환경. 접하고 네.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네.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일정한 사회하고 거리도 유지를 하고 네, 네, 네. 이제 근래 자기 관리하시는 거, 네네. 마음 관리 루틴 네. 이런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저는 사회 속에 살지만 또 그리고 같은 이제 우리 화우들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같은 커뮤니티가 있고 많은 단체들이 또 소속이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함께 대화를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다들 이제 뭐 각 개인마다 그 컬러들이 다 다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말이죠. 화이부동. 예. 화이부동. 함께 화합하지만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예. 참 멋진 말이에요. 화이- 예, 화이부동.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이 저하고 많이 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회와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예술가들과 함께하지만 네. 또 나는 나대로의 나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항상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조용하게 일단 사색하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것, 산책하는 것, 그리고 바람을 쏘이는 것, 그리고 뭐 사람의 기분이 뭐 하루에도 뭐 5만 가지가 이렇게 뭐 많은 생각들이 네. 드나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분위기 환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 환기. 예, 그래서 시끄러운 가운데 음악을 들었으면 좀 더 조용한 쪽으로 가고 또 아침에도 저는 항상 일어나면은 음악을 틉니다. 아침에 좀 더 가볍고 좀 이렇게 다이내믹한 저는 카페 재즈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 안에 깨어 있던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걸 깬다고 그러죠. 깨워주는. 그런 의미. 또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순간 커튼을 위로 올리고 그리고 아침에 물을 마시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항상 제 일상의 루틴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일상의 루틴. 예, 그리고 제가 이불도 항상 갭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출근하느라고 바쁘니까 옷도 어떤 때는 벗어놓고 뭐 여자들 셋이서 그냥 온갖 머릿결들이 뭐 예, 그런 것들 청소해요. 네. 여자분들이 셋이에요? 예, 딸만 둘이에요. 꽃밭에서 꽃밭에 삽니다. 사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꽃 관리하는 게 너무 정원 관리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눈에 보이니까 네.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정돈합니다. 그것도 역시 회사에서 배운 거죠. 네. 정리정돈, 정돈, 정량, 정산 뭐 3정이 있잖아요. 네. 여하튼 그걸 함으로 해서 저는 그게 제 자신을 조금씩 제 위치로 올려놓는 것 같아요. 약간 경계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다시 제 위치로. 그러니까 제 위치에 있는 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기 전에 마치 육상에서 우리가 뛰게 할 때 그 스타트 선에 쓰잖아요. 네. 스타트 선에 서야 되죠. 네. 그래서 이불도 개고 또 정리할 거 쓰레기 또 뭐 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성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감성이 오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것을 갖다 버리는 거고 버리면서 또 새 집이 저기 그 나무 위에 날아가고 있네. 보니까 까치집이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 숲이 지금 실록이 어우러지고 있죠. 5월은 지금 갓 세수하고 난 그 21살의 얼굴이 다 피천득 시인의 숲을집 한 구절도 생각나는 거죠. 21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5월이 있고 나는 5월 속에 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감성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구하시고 이제 새로운 걸 계속 환기시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을 다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우리 말을? 청취자께서 질문이 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 이제 본인의 네. 자녀가
IT 회사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IT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음.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네. 이게 일이 잘 안 맞나 봐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그럴 수 꿈꿨던 있죠. 거보다 아, 낮은 네. 수준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네네네.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저도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죠. 그렇죠. 3, 5. 예. 그래서 뭐 한 달을 버티면 뭐 3개월을 뭐 근무할 수 있고 뭐 6개월 버티면 1년, 네. 1년을 버티면 3년을 근무할 수 있다. 예. 또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간다. 뭐 간다, 버틴다 이렇게 네. 했는데 요즘 우리 MZ 세대들은 또 그렇지 그렇지 않잖아요. 않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기회 요소가 분명히 온다고 봐요. 네. 기회 요소. 기회 그러니까는 요소. 직장 안에는 많은 기회 요인들이 있어요. 새로운 근데 기회가 온다. 예, 지금은 내가 좀 하는 일이 하찮아요. 좀 더 힘들어요. 상사의 관계가 조금 갈등 요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크리티컬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다 고비가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특히 좀 더 조직이 큰 중견기업 이상은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일정한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 한 반기나 1년 되면 조직이 바뀌어요. 네. 조직이 바뀌어서 새로운 이게 저기 이 일도 바뀌고 예. 조직도 바뀌고. 기회가 맞아요. 오죠. 기회가 오죠. 네. 또 상사가 바뀌어요. 미웠던 제일 좋은 상사가 그리고 좋은 상사가 또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네. 안 되면 내가 또 가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그 환경과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가변하는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기회를 찾아서 좀 더 엿보고 좀 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역량을 더 함양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박차고 나오지 말고 네. 좀 더 진득하게 오히려 지금을 미래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라. 조금. 버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네. 근데 예. 버티면서도 자기 마음 관리하면서.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무게를 견뎌라.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게 이제 출근 시간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이 시작이 된다고 봐요. 네. 저는 이제 출근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살던 평촌에서부터 시청 삼성 본사까지. 본사까지 1시간 걸립니다. 네. 그러면 출근 버스를 타면 거의 대부분 90%가 다 졸아요. 자죠. 힘들어서 예, 전날도 힘들었고 오늘 또 힘들 거고. 근데 저는 안 졸아요. 저는 항상 밖을 응시합니다. 네. 예, 저는 밖을 보는 게 좋아해요. 음.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요. 사람의 네. 움직임.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눈에 자꾸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마음 자세가 저는 그 출근 시간 때부터 네. 저는 이미 딱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차 안에서 에너지를 얻으시는군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일단 마음가짐을 좀 더 미리 세팅을 하면 셋업을 하면 네. 좀 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적응도 좀 빨라지고 또 유연하게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그새 직장인이 요 얘기 꼭 들어야 되는데 네. 꼭 전달 좀 해줘야 네, 좋겠습니다. 예, 작은 종이 되면 예.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이 저- 보기 좋은 삶이 아니고 내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나 예. 이게 바로 나 그리고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아. 자, 그- 우리 그- 식으로 하면은 우리 멘탈 코칭 식으로 하면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자기의 음. 생활 루틴 맞아요. 이것도 한번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 네. 네. 그리고 전성 화병님 두 차례에 걸쳐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소감이 어떠세요? 말씀 나눈 소감이. 네, 이렇게 방송 경험은 사실 처음인데요. 네, 정말 인생 첫 경험이고 정말 소중하고 즐겁고 또 나름 제 인생의 어떤 궤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더 소중하고 예, 멋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작은 거지만 그래도 제 경험담이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좋은 그런 작은 또 어떤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을 충분히 충분히 네. 되었습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 우리 시민들한테 큰 울림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이렇게 시작되는 바람의 노래죠. 자연의 그 신비로운 힘을 알게 될까? 조용필의 노래인데 오늘은 9살짜리 천재 소녀 김유아의 목소리로 김유아의 버전으로 이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2주 후에 정말 재밌는 또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